네, 혼돈 그 자체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너무나 길어지는 구간인데요. 우리 투자자들 걱정이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전략들 어떻게 챙겨봐야 되는지 오늘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속 시원한 한 주가 되려나 싶었는데 또 답답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표결 자체가 무산이 되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좀 더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일단 이게 좀 해소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 지금 네.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뭐 잡음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슈나 뉴스에 의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개별 종목 상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수가 지금 반등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대내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화된다고 하면 지수단에서도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어려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요인이 많습니다만 환율의 급등, 이제 1,500원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400원은 이미 넘어선 채 좀 강하게 상방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1,500원대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상방으로 1,500원대까지 열려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충분히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 자금이 더 이탈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게 네. 되고 이 부분이 지금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에서 이거를 뭐 방어를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무한정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막 인위적으로 막 사가지고 막 끌어올린다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외국인 자본이 이탈된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개인들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국내 증시의 하락을 좀 막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기관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냐에 따라서 지수단의 그런 하락을 네. 막을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두고 뭐 연말 랠리가 온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뭔가 좀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말 랠리는 이제 물 건너간 지 오래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서 기관 말씀 주셨는데 확실히 수급을 놓고 보면 외국인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관의 수급 좀 따라가기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올해 많이 수익이 났거든요. 네. 이미 난 거에서 이제 포트를 바꿔가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방산이라던가 바이오주들 계속적으로 눌림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물량들을 가지고 이제 포트를 바꾸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굳이 산다라는 이유를 좀 따지고 보면은 이제는 올해는 끝났고 내년을 좀 준비하면서 미리 가격적으로 괜찮은 그런 상황에 있는 섹터군들 위주로 네. 좀 모아 가보자. 내년을 앞두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좀 방어를 해준다 이러한 측면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저 기관의 매수세가 증시를 살린다 이렇게 좀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탈되는 수급들을 막기 위해서 조금 매수해준다 뭐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뭐 어떠한 다른 뭔가 네. 막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들은 뭐 이 이슈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가장 맞을까요? 유리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맞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어지러운 정국이 해소되면은 증시는 항상 올랐었어요. 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 때도 탄핵 때도 그때도 이제 끝나고 나서 결정이 나고 나서 증시는 올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증시가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현재 눈앞에 있는 뭐 어떤 수익을 쫓아가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군들 위주로 모아가시는 전략은 괜찮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확실히 무언가 동력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 있는 돈들이 정치 테마주로 지난주부터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인데 포인트 2로 보겠습니다. 널뛰는 정치 테마주가 답일까? 사실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뭐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뭐 계속해서 뉴스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섹터일 텐데 그래도 지금 돈이 들어가는 쪽은 정치 테마주. 우리 이 안에서 돌파구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지난주에 인맥주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야당 대표 예. 관련 인맥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럼 오늘은 좀 빠질 수도 있고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맥주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네. 과거에도 우리나 대선이라던가 총선을 앞두고 대선주들 인맥주들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올라갈 때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요. 예. 한번 상한가 가기 시작하면 뭐 몇 원상 가는 게 기본적으로 뭐 보여지는데 사실 그거를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자마자 갑자기 어떤 뉴스에 의해서 갑자기 급락이 나와버리면 대응 자체가 안 돼요. 뭐냐면 동시효과에 이미 그냥 바로 급락이 나와버리면은 네. 이제 손절도 못하고 그냥 좀 어영부영하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나는 고점에 샀는데 며칠 지나 보니 그 자리로 돌아왔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네. 저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특히나 인맥 테마주는 지양하자. 웬만하면 접근하지 말자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러면 정책 테마주 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사실 카카오 그룹주들이 굉장히 핫했었고 오늘 이 안에서 탑픽을 받아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카카오 그룹주는 괜찮나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 정부가 힘이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이 현재 정부에서 어떠한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네. 어떠한 정책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웬만하면 다 반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원전이라던가 대왕고래 뭐 이런 쪽들은 완전히 엄청나게 많은 많이 급락이 빠졌죠.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반등을 나온다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번 정부에서 힘을 내지 못했던 네. 이번 정부에서 진짜로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탑픽 받아볼게요. 이 안에서. 저는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카카오 아니고 카카오 게임즈네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는 사실 예. 지금 야당이 탄핵이 되면서 야당이 좀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난주에 네,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올랐죠. 카카오 게임즈는 개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주말에 새롭게 출시된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2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스팀 매출 1위로 갑자기 올라섰거든요. 어.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이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게임을 퍼블리싱 하는데 이게 사실 해외 게임이고 네. 근데 우리나라의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스팀 1위 그리고 지금 뭐 콘솔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다 난리가 났습니다. 주말에. 출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정식 출시가 아니라 얼리 액세스예요. 아. 그러니까 사전 출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결제를 해야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한국 퍼블리싱 하는 곳이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러면 네. 스팀에서 1위. 그리고 과거에도 넥슨 게임즈라던가 이런 쪽 보면은 스팀에서 인기 순위가 높게 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는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고 예. 사실 이번 게임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개별 호재도 나와줬고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목표 주가 어디가 좋을까요? 금요일에 18,500원 선이 종가인데 2만 원 넘어서서 뭐 2만 5천 원도 갈까요? 목표는 한 22,000원 정도 2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7,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네. 앞으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흥행을 이어가면 주가가 한 번쯤은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딩인 거죠? 네, 좀 단기적인 단기로 관점. 보셔야 되겠고 이게 근데 뭐 이어진다고 한다면 끌고 가셔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뭐 게임주들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사실 NC소프트가 찬물을 좀 끼얹긴 했거든요. 그 그렇기 역시나 때문에. 신작 나오고 나서 네. 뭐 실망스러웠다. 뭐 네. 이 뉴스의 급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론으로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NC소프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BM 과금 구조 자체가 그냥 리니지 IP를 써서 그냥 똑같은 게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실망감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한 이 게임은 10년 만에 2가 나온 거라서 이 또 색달라요. 그리고 콘솔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평이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네. 좀 뭔가 흥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탑픽으로 받았고요. 22,000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참 바라봐야 될 섹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에 답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테슬라가 너무나 잘 갑니다.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고 3년 만에 최고가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로보택시 관련해서 호재거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2차 전지가 최근 좀 선방을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2차 전지가 선방해주고는 있는데 예. 이게 과연 테슬라 주가 오른 거와 2차 전지 산업의 연결고리를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올라간 게 크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최고위에 들어가면서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뭐 꼭 본다? 이거는 좀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규제를 풀려고 하는 특히나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좀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이 좀 더 낫다. 자율주행 그럼 지난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기회라고 좀 보세요. 네, 저는 오히려 그 급락이 나온 부분들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결국에는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네. 지금 전기차를 팔아서는 돈을 이제는 과연 더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우주항공이라던가 네. 자율주행, 로봇 이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부분도 그 부분이 좀 반영이 강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2차 전지보다는 이런 쪽이 조금 더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이나 로봇 쪽이 조금 더 낫다 말씀 주셨는데 오늘 그럼 이 안에서 탑픽 받아본다면 자율주행 쪽에서 나올까요? 네, 저는 자율주행 쪽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요. SOS랩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현대차랑 지금 모바일용 로봇 라이다 개발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강하게 올라긴 했었는데 네. 또 급락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좀 보시면은 이 라이더 센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퓨런티어도 그렇고 SOS랩도 그렇고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이 라이다 센서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많지만 최근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로봇들에 다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식당에서 움직이고 있는 서빙 로봇들, 네. 그러니까 빈 그릇 수거해가는 로봇들 다 앞에 라이다 센서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 가기 위해서 라이다 센서가 필요하고 로봇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좀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국산화를 시킨 이 라이다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SOS랩 그리고 현대차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저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예. 지금 20일 이평선 부분 잘 지켜줬고 밑골이 달았다는 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이 더 매수 기회가 기회다.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딱 눌림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10,000원 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다 밑골이 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기회. 그럼 8,500원에서 오늘 진입한다면 오늘 시초가 진입도 가능한 거고 네. 목표 주가는 어디로 보세요? 네, 목표 주가는 딱 일단 전고점까지 보시고 전고점. 그 다음에 이제 추이를 또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1,4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7,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모든 네. 종목들 대응을 하는 부분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1,400원이 목표가고요. 손절가 7,800원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짧게 한마디만 주신다면요. 뭐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장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걸 피해서 예.
조금 다음 넥스트를 노려보겠다 한다면 이제 CES 2025를 또 우리가 봐야 돼요. 아, 왜냐면 CES. 23년도, 24년도에도 이 CES 이후에 주가가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네.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AI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P 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